미안합니다. 우리 울지 않기로 약속했죠. 다들 마지막까지 너무 잘 싸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최고의 순간. 우생순이라고 하죠. 우생순이요. 우생순. 예. 우생수는 2007년 임순례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테네 올림픽에 그 출전하는 우리나라 그 핸드볼 선수,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이야기죠. AP통신에서 당시에 그 마지막 결승전을 아테네 올림픽 명승부전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문소리, 김정은, 김지영 이 세 명이 그 주요한 인물들로 나오고요. 엄태웅이 감독으로 예, 출전합니다. 그 골키퍼 예? 골키퍼는 누구세요? 골키퍼가 조은지. 맞아요. 조은지. 아, 골키퍼 조은지. 예. 뭐 넷이 이제 메인 핸드볼 선수들로 나오고 중간에 하정우도 나오더라고. 하정우요? 카메오로 나오나? 그랬었나? 그 외에 그 골키퍼가 조은지가 예. 중간에 소개팅 한번 하잖아. 아, 그랬나? 근데 소개팅 하는 그 남자가 하정우야. 그래서 차 들이받잖아. 차를 뒤에서 콱 들이받잖아. 막 욕한다고. 소개팅 했는데, 뭐. 맞아요. 되게 엉뚱한 애 만났다고 그런 거죠? 그 키만 크고, 걔를 뭐, 어디 핸드볼, 연금도 얼마 안 되던데 막 이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뒤에서 들이받잖아. 그게 하정우였어. 근데 그때 당시에 하정우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나? 그렇죠. 아니 그때 그래도 유명했었죠. 2007년이면. 솔직히 저는 이 영화는 좀 우울합니다. 끝까지 우울한 영화. 그죠? 왜 우울해? 왜냐하면 이거 이후에 핸드볼 팀이 다 없어졌어요. 나는 2004년 이거 할 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때 이 경기를 날 봤는데 나는 그랬어요. 그때 정말 감동적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딴 그 어떤 은메달보다도 값진 은메달이었잖아. 하지만 나는 우리가 핸드볼 뭐 그 하키 뭐 이런 데 나가서 메달 따는 거 저거 안 따야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 우리가 따면 안 돼. 저거. 우리는 그거를 받을 자격이 안 돼. 우리는 그 선수들 물론 받을 자격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열광할 자격이 없어. 왜냐면 우리 그 사람들 그 우리가 핸드볼 리그를 뭘 우리가 해줬어. 우리가 그거 한번 보러 가. 그렇죠? 안 그러잖아. 그렇죠. 아까 얘기가 좀 물리는데 스포츠를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 가운데 올림픽에서 메달 따라는 거는 연금 받으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국가의 무슨 유공자 돼서 연금 받는 거잖아요. 연금이라도 받아야 사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문소리나 김정은, 김지영 이 사람들이 실제로 메달을 딴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메달 따고 연금도 받아. 근데 생활은 정말 엉망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핸드볼을 할 수 있는 팀이 없어져. 점점 없어져요. 그죠? 거기에 엄태웅으로 나오는 감독은 어디서 교육받고 왔다고 막 갈고 아줌마들이라고 그런 거죠. 우생수는 기본적으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나갔던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팀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이제 아까 우리 쿨러닝처럼 팩트를 가지고 약간 이제 픽션을 가미해서 만든 영화인데 뭐 결과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내가 어떤 영화 관계자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되는 영화가 세 가지가 있다. 1. 스포츠 영화. 2. 동물 나오는 영화. 3. 뮤지컬. 이러는 거야. 이 세 개는 우리나라가 안 된다. 이게 세 개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영화 이제 후진국에서 떠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생순 이 영화로 스포츠 영화가 히트를 쳤죠. 그쵸. 그래서 그 뒤에 뭐 국가대표, 뭐 권투 영화 같은 것도 나오고 야구 영화들도 좀 되고 뭐 동물 영화도 저번에 마음이도 괜찮고 각설탕 뭐 이런 이번에 또 나올 영화도 야구 소재의 고릴라 나오는 영화. 이제 뮤지컬만 되면 되는 거잖아. 뮤지컬만. 맞아, 김용화 맞아, 김용화 감독이다. 뭐 하여튼 그건 이제 곁다리로 그런 게 있는데 이 핸드볼 팀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죠. 아주 큰 성과를 거뒀는데 이 영화 첫 장면이 뭐냐면 이 실업팀이 경기를 하는데 감독이 우승을 했는데도 우울해.
왜냐면 이 팀이 해체가 되거든요. 해체가 될 거라서. 실제로 현실이 그래요. 저는 근데 이 영화는 스포츠 영화라기보다는 좀 여성 영화 같아요. 여성 영화. 네, 저는 델마 루이스 전에 뭐 이걸 페미니즘 영화에 우리 너무 그렇게 볼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도리어 저는 이 영화가 여성에 대한 그 담론을 담고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걔들이 생리 같은 게 맞아요. 경기에 걸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호르몬제 같은 거 먹고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 나중에 애 갖는데 문제 생기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 김지영이 예. 불임이라 뭐 말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회에서 소외받은 여성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누구도 이 여성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억척스럽게 자기들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 노력하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우정을 키워가면서 뭔가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같이 달려가는 영화인데 그 여자들의 의리도 그 어떤 영화보다 더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스포츠 영화라기보다는 여성 영화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죠. 임순례 감독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걸 되게 디테일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되게 재미없을 수 있었거든. 얼마 전에 나왔던 코리아라는 영화 있었죠. 탁구 영화. 네. 그것도 팩트를 가지고 훨씬 더 감동적일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큰 감동 못 받았던 것 같아. 저도 그랬어요. 어땠어? 그 영화? 코리아? 나는 좋던데. 그래? 그 중에 특히 둘이 헤어질 때 편지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이럴 때는 무슨 얘기로 이별을 얘기해야 되냐 이런 부분은 아주 칼날처럼 딱 정확하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하여튼 근데 난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고 끝장면에서 그 엔딩 크레딧 바로 전에 실제 감독 그 이명철 감독인가 그 사람이 그 경기 끝나고 하는 인터뷰가 나오잖아. 난 거기서 그냥 뻥 터졌죠. 거기서 안 터질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스로 그 선수들 얼굴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창음악이 쫙 나오는데 이거는 그 어떤 스포츠 영화보다도 마음에 와 닿는 거야. 우리가 사실 자메이카의 봅슬레이 팀 보면서도 감동 받는데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죄책감이 막 느껴지는 거지 나는. 우리 K리그 보면은 만석이 잘 안 돼. 우리 그렇게 축구 좋아하지만. 그 핸드볼 경기 보러 본 적 있는 사람? 네. 보러 갔었어? 본 적 어때? 있어요. 경험상 일단 경기장을 가보면 정말 모든 스포츠는 경기장에서 정말 재밌지. 배구도 너무 재밌어요. 배구 진짜 재밌어요. 나도 배구 보러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시간을 쪼개서 8시, 9시 이렇게 출근해서 6시, 7시 이렇게 끝나는데 외국은 9to5잖아. 5시에 끝나잖아. 그쵸. 뭘 해도. 그럼 5시에 끝나고서 7시 하는 야구 경기 갈 수 있는 거야. 맞아요. 네. 결국은 그거예요. 프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아직 안 되는 사회인 거죠.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특히 심리적으로. 그리고 술이 너무 많이 파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 문화가. 왜냐면 오늘 끝나고 야구나 보러 가지 이게 아니고 끝나고 한 잔에 이거잖아. 야구장도 요즘 술 많이 먹고 회식 많이 먹죠. 예. 이게 좀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게 지금 프로야구가 약간 좀 그런 아까 우리 여자가 많아졌다는 얘기 했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프로야구는 좀 그런 식으로 좀 파고드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 사실 1회 시작할 때 와 있는 직장인들은 뭔가 엑스큐즈를 하고 온 거야. 땡땡이를 치고 온 거지. 그러니까 6시 반에 시작인데 6시 반에 야구장에 와 있으려면 회사에서 5시 반 뭐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되거든. 뭐 애가 아파요. 뭐 이러면서 나왔겠지. 그게 사실 좀 슬픈 현실이죠. 그렇다고 그 직장인들한테 맞춰가지고 8시에 시작할 수 없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뭐 공연들 있죠. 뭐 콘서트나 뮤지컬이나 이런 거는 평일날은 8시에 시작해요. 네, 맞아요. 8시. 그래야지 회사 끝나고 오거든. 그리고 이제 보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깝깝하지. 진짜 너무 늦게 끝나요. 한 장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프로야구에서는 무승부가 우리나라에 있잖아. 사람들을 집에 안 가면 다음날 큰일 나니까 12시 전에 뭐 새로운 이닝에 못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죠. 참. 그러면서도 술자리에서 프로스포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TV는 무조건 뭐 술집에 TV는 야구 봐야 되고 진짜 저는 우생순에서 이 핸드볼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호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각자의 상황들 그 뭐 이렇게 문소리가 어디 마트에서 일할 때 이렇게 막 부당한 대우받고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콜라 막 이런 거 시키잖아. 네, 그렇죠. 예. 거기 그 사수가 마트 가면은 아줌마들 이렇게 소리치잖아. 막 그런 걸 시키잖아요. 핸드볼 선수한테 그 메달리스트한테. 아니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나빠. 그러니까 저는 이 임순례 감독이랑 뭐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순례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물론 핸드볼 영화라는 어떤 소재의 이야기를 이제 다뤘지만 사실은 이 속에서 이 여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여자들의 다 각자의 스토리들이 있잖아. 그거를 되게 잘 버무렸어 진짜. 거기에 누구 얘기가 제일 좀 공감이 돼요? 문소리가 제일 좀 처절하죠. 보면은 그건 드라마타도 좀 많이 했는데 남편이 핸드볼 선수라서 이제 결혼했는데 뭐 남편이 빚쟁이한테 쫓겨서 나중에 그 중요한 경기 중인데 남편이 농약 마셨다고 전화 받고 참 이 인간 타이밍 참 잘 맞추더라고 이 얘기하면서 들어가서 뛰잖아. 가장 되게 극적인 스토리인 것 같아. 그리고 애도 하나 달고 다니잖아 문소리가. 네 맞아요. 어디 놔둘 데가 없어서. 그리고 이 태능 선수촌의 약간 전경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능 그러면은 왜 태능 선수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 올림픽 전사들이 머무는 곳 아니야. 약간 좀 약간 성지처럼 느껴지는데 약간 메카잖아. 근데 거기 안에 뭐 이렇게 식당이라든가 훈련하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고 서로 이렇게 또 약간 신경전 같은 거 이렇게 종목별로 신경전 같은 것도 좀 나오고 그 되게 웃긴 장면 있어. 그 얘가 핸드볼 후배들이 밥 먹는데 유도부인가 역도부인가 여자애가 와서 저리 가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가는데 김지영이 들어오잖아. 김지영이 되게 경상도 왈패 같은 스타일이야. 그랬더니 뭐 뽀글이 파마하고 거기 가만히 있어라 막 이러면서 유도부 그 여자애 커다란 애한테 막 쏘아붙이잖아. 그리고 유도부 막 애가 나중에 울라 그래. 그러고 더 웃긴 거는 그러고 나서 딱 봤는데 저 옆에 남자애들 진짜 그 달건이 같은 애들이 다리 이렇게 쭉 올리고서 유도부 애들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뭘 보노! 딱 그러는데 얘네들이 예? 그러면서 똑바로 앉아가지고 밥 먹잖아요. 되게 웃긴 장면이었어. 실제로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웃긴 장면 하나 또 있었는데 얘네가 뭘 잘못 먹어가지고 한약 다 같이 도핑 걸리고 맞아.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근데 그게 훔쳐먹은 거야. 맞아. 그 한 명이 자기가 몰래 먹으려고 한 건데 김지영 남편 그 성지루가 한약을 지어다 주잖아.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결국 나중에 도핑 테스트에 그 얘네들 4명이 쫘르르 걸려가지고 훔쳐먹은 거지. 뭐 그런 잔재미들이 있어요. 역시 올림픽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 올림픽의 마지막 이것도 생각이 나네. 역도 선수였던 장민환 선수가 마지막에 못 들고서 역도 바에 마지막 키스, 손바닥으로 딱 키스하는 그 장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스포츠 관련돼서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고 정말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긴 하지만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두 나빠지지 않는. 그게 꼭 이겨야 감동을 주는 건 아니고 방금 장미란 얘기 잘 하셨는데 장미란 그때 그 장면 보고 우리 모두 감동받잖아. 못 들었지만 거기에 딱 키스하고. 저는 그 변화가 굉장히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변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굉장히 노력했는데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그럼 예전엔 비난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사람이 정말 노력한 게 보이고 너무 안타까워하면 그 안타까움에 같이 공감하고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뀐 것 같아서 언론에서 옛날에 은메달에 그쳐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예. 나왔어요. 그 표현. 아쉽게 은메달에 그쳐. 옛날에 우리 동계올림픽 뭐였더라 뭐 하는데 3등한 캐나다 선수들은 막 좋아하는데 은메달 따는 우리 애들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이 있어. 그게 불과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거 10년도 안 됐어. 그게. 아직도 남아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금메달 아니면 이렇게 은메달에 그쳐야 되는 이런 언론이 문제죠.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그래. 아 이게 웬일입니까? 막 이러잖아. 졌는데. 근데 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 2002년 한일 월드컵. 왜냐면 우리가 그때 4강에 올라가서 4등 아니야 4등. 메달권도 아니잖아.
4등하고 근데 모두가 좋아하고 그때 비로소 수비수들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진 거야. 왜냐면 그전엔 뭐 차범근, 허정무 다 공국수들 아니야. 골 넣는 사람이 골 넣는 사람만 적이고 근데 그때 우리는 그 11명 심지어 후보 선수들 모두 관심이 있었잖아. 그리고 뭐 차두리가 이렇게 태클 한번 하면 거기에 열광하고 실제로 프리미어 리그 가면 영국 사람들은 물론 골 넣는 선수들 루니 이런 애들 유명하지만 실제로 인기 많은 건 퍼디난드 이런 선수라고 수비수 중앙 수비수 얘네들이 태클하고 이러는 거에 열광하거든. 그리고 공 하나 뺏고 이러는 거. 우리가 좀 바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의 스포츠는 좀씩 증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환경은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승부 이전에 또 승리 이전에 경기 그리고 인생이 훨씬 중요해지는 정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 올림픽이었을지 모르지만 또 우리는 과연 어떤 생애 최고의 순간을 꿈꾸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 7위 영화까지 들어봤습니다.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